10년 뒤 당신의 계좌는 어느 쪽에 있을까? SMH 그리고 SOXQ 반도체 ETF 끝장 비교. 여러분,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 계좌에 만약 1천만 원이 있고 그걸 미국 반도체 ETF에 넣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신기한 건 같은 미국 반도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ETF인데도 최근 3개월 수익률 차이가 8%포인트 넘게 벌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반대로 최근 3년으로 기간을 늘리면 이번엔 순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같은 섹터 심지어 종목의 70%에서 80%가 겹치는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다룰 SMH와 SOXQ 이야기입니다. 둘 다 미국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콘셉트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마치 같은 재료로 완전히 다른 요리를 만드는 두 셰프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쪽은 엔비디아라는 스타 셰프에게 주방을 통째로 맡기는 스타일이고 다른 한쪽은 여러 요리사에게 역할을 골고루 나눠주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쪽이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더 맞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같은 반도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먼저 숫자로 시작해볼게요. SMH, 그러니까 반핵 반도체 ETF는 2011년에 상장된 이 분야에서는 거의 원조격인 상품입니다. MVIS US 리스터드 세미컨덕터 25라는 지수를 따라가는데 이름에서 보이듯 딱 25개 종목만 담습니다. 그런데 이 25개 중에서 엔비디아 한 종목의 비중이 무려 19% 안팎이에요. TSMC까지 더하면 상위 2개 종목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SOXQ는 인베스코가 2021년에 내놓은 비교적 젊은 상품이에요. PHLX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데 종목 수는 30개 안팎으로 SMH보다 조금 더 많고 결정적으로 개별 종목에 비중 상한선을 둡니다. 그래서 SMH에서는 19%까지 가는 엔비디아 비중이 SOXQ에서는 10% 근처에서 묶여요. 같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면서도 한쪽은 1등에게 몰아준다, 다른 한쪽은 위험을 나눠 갖는다는 서로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비용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SMH의 보수는 연 0.35%인데 SOXQ는 0.19%로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언뜻 보면 0.16%포인트 차이가 뭐 대수야? 싶을 수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넣고 20년을 묻어둔다고 가정하면 보수 차이만으로도 수백만 원 단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마치 매달 나가는 구독료가 몇천 원 차이인데 10년치를 더하면 스마트폰 한 대 값이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숫자가 말해주는 두 ETF의 성격, 그럼 실제 성과는 어땠을까요? 최근 3개월만 놓고 보면 SOXQ가 SMH를 꽤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SOXQ가 50%를 훌쩍 넘는 수익률을 낸 반면 SMH는 40%대 중반에 머물렀거든요. 얼핏 보면 그럼 SOXQ가 이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기간을 늘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3년, 그러니까 연 환산 수익률로 보면 SMH가 연 57% 안팎, SOXQ가 연 51% 안팎으로 SMH가 다시 앞서 나갑니다. 이게 바로 두 ETF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SMH는 엔비디아라는 초대형 우량주에 몰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전체가 살아나고 그 중에서도 특정 강자가 시장을 압도하는 국면에서는 훨씬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면 SOXQ는 상대적으로 여러 종목에 나눠 담기 때문에 단기 랠리 구간에서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지만 특정 종목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견인하는 장기 흐름에서는 그 힘을 온전히 다 받아내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변동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SMH의 베타가 SOXQ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 이건 오히려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에 몰아담는 SMH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개별 종목 수가 적고 대형 우량주 위주로 구성된 SMH보다 종목 수가 더 많고 중소형주까지 포함하는 SOXQ 쪽이 시장 전체 대비 더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마치 베테랑 몇 명이 이끄는 팀과 신인부터 베테랑까지 골고루 섞인 팀의 차이와 비슷해요. 베테랑 위주 팀은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리스크는 있지만 기복이 상대적으로 적고 골고루 섞인 팀은 전체적인 잠재력은 크지만 그만큼 경기마다 널뛰기를 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엔비디아에 다 걸어도 될까? 나눠 담아야 할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는 왜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지금 AI 시대의 주인공은 엔비디아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계신다면 SMH 쪽이 여러분의 확신을 더 잘 반영해주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는 곧 엔비디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엔비디아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죠. 이런 흐름에 올라타고 싶은데 개별 종목을 직접 사는 건 부담스럽다. 그런데 ETF 안에서도
엔비디아 비중이 희석되는 건 싫다. 이런 분들에게는 SMH가 훨씬 직관적인 선택입니다. 반대로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드신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반도체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믿지만 그 성장의 주인공이 꼭 지금의 1등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개별 종목 쏠림을 줄여주는 SOXQ가 더 마음 편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마라톤 초반에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선수 한 명에게 우승 상금을 몰아거는 것과 상위권 그룹 전체에 나눠거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반 스퍼트가 계속 이어질 거라 확신하면 전자가, 페이스 조절 실패나 변수를 걱정한다면 후자가 더 안전한 선택지겠죠. 또 하나 실전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지입니다. 만약 이미 개별 종목으로 엔비디아나 관련 대형 반도체주를 들고 계신 상태에서 SMH까지 추가하면 사실상 엔비디아 비중을 2번, 3번 겹쳐 쌓는 셈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SOXQ처럼 분산도가 높은 상품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쏠림을 조금 완화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해요. 반대로 나스닥 100이나 S&P 500처럼 이미 충분히 분산된 지수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계신 분이라면 거기에 반도체 고배당 스매시 느낌으로 SMH를 소량 얹어서 특정 테마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비용과 시간의 힘,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바로 보수 차이입니다. 투자에서 수익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비용은 우리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변수 중 하나거든요. SOXQ의 0.19%라는 보수는 SMH 대비 확실한 강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몇만 원, 몇십만 원 수준의 차이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10년, 20년 복리로 쌓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다만 이 비용 절감 효과도 결국 수익률 차이 앞에서는 상대적입니다. 만약 SMH가 SOXQ보다 연수익률에서 몇 퍼센트포인트씩 앞선다면 그 격차가 보수 차이인 0.16%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수 낮은 게 이긴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시나리오에서 어느 쪽 구조가 더 유리하게 작동할까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두 ETF는 보유 종목의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두 개를 동시에 담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는 반도체 섹터 자체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 안에서 집중과 분산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각자의 투자 철학 그리고 이미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기까지 SMH와 SOXQ의 구조적 차이, 그리고 실제 수치로 본 성과 차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SMH는 소수 대형주 집중형으로 엔비디아 중심의 상승 흐름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구조이고 SOXQ는 분산도가 높고 보수가 저렴한 대신 특정 종목의 폭발적인 상승을 온전히 다 반영하지는 못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SMH와 SOXQ 혹은 다른 반도체 ETF가 담겨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신규로 투자한다면 엔비디아에 집중 베팅하는 SMH와 위험을 분산하는 SOXQ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과 그 이유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오직 본인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신중히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하고 계획한 대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을 믿으시고 신념화해보세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금융자산 목표액과 투자하고 싶은 종목, 언제까지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고 싶은지 댓글창에 적어보세요. 누구나 자기만의 제국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을 뿐.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은 뒷전이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바로 행동과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주식도 좋고 투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복리의 마법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게 5년 더 살면 가문의 자산을 최소 2배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과 좋은 음식들로 건강을 챙기시고 비타민, 영양제도 반드시 챙겨 드세요.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자의 독서 노트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